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요즘 조기 대선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죠. 네, 우리 전북은 여기에 더해 바로 이 일 때문에 더 들썩입니다. 기사만 쓰면, 방송만 하면 가장 많은 댓글과 반응이 폭발적인 내용, 바로 전주안주 통합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기점에 선 전주안주 통합 문제. 자, 이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주안주 상생인가 분열인가를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만이 살 길이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 박진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반대 측 입장을 전할 세종신문 정성학 기자 여전히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네. 여러 번 토론을 했지만 찬반이 워낙 뜨거워서 토론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여기 이제 아바타를 한 명 앉혀놓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정성학 기자의 오늘 역할은 반대 단체 입장에 빙의해서 반대의 논리를 펼 건데 정성학 기자의 소신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위원장님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구체적인 얘기부터 해보죠. 세 가지 기피 시설이 있습니다. 혐오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완주군으로 이전되거나 확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실제로 갖고 계세요. 해결책이 안 나왔겠습니까? 매립장의 경우에는 이서면 일원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 자원센터는 상림동에 그래서 소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효자동에 화장장 그리고 납골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2028년까지 기한이 끝나서 새로 지금 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이 위치한 그 상림동 일원에서는 주민들이 다시 자기 지역에 그 시설들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입지 신청을 했죠.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었고 보상안들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 것들이 아니고 동네가 자발적으로 그걸 수용을 했고 이 시설이 들어서면 앞으로 한 20년에서 25년 동안은 옮길 일이 없습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는 대폭 완주 군민도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시설들을 확장해 놨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5년 전으로는 옮겨갈 일이 없고 자주 퍼나르고 얘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분들도 내용들은 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좀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하기까지 하신다는데 반드시 좀 아이고 너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단골 메뉴로 써먹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하시는데 단골 메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완주 군민 내지는 반대 측에서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걸 단순한 그 우려라고 봐야 하나라고 했을 때 반대론 측에서 보면 사실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기피시설들이 과연 전주에 계속 존치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호사단 전주 도심 한복판에 있던 송천동에 있던 거를 임실로 메인 부대는 본부대는 임실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고양시지 않습니까? 임실로 이전했고 그리고 항공대 거기에 딸려있던 육군 항공대 어디로 갔습니까? 도도동으로 갔습니다. 도도동이 어떤 데입니까? 익산, 김제, 완주의 접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헬기 소음 민원이 지금도 여전히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그리고 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부대 옆에 지가가 오릅니까?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전주시는 어땠습니까? 군부대를 바깥으로 외곽으로 다 빼냈으니 어떻습니까? 송천동일 때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전주시는 돈방석에 앉고 임실부터 임실, 김제, 익산, 완주 이쪽으로 피해 주민들이 지금 쏟아진 겁니다. 바로 이런 3호사단 이전 문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전주시를 과연 믿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좀 전에는 공공기피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민간기피시설입니다. 민간기피시설들은 공공에서 컨트롤하기가 통제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은 아까 공공 부분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화장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민간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전주시 집가 상승하고 뭐 이래서 우리 외곽으로 이전해야겠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전주시에서 그걸 통제가 가능할까? 네. 또 그걸 안 되게 막을까라고 네네.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바로 우려하시는 분들의 반대론 측의 네네.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무사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송천동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송천동 일대는 완주군에 근무하는 기업들의 네네. 종사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임실로 간 저기에서 임실 어디 가서 물어봐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점이 많고 국민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것. 사람이 옮겨가는 데서는 네네. 100가지 저기 중에 100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들이 많다라면은 임실에 기업이 사무사단이 들어가서 훈련소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람이 넘쳐나고 보호자들이 오고 군대 저기 오는 그 부모님들 네네, 찾아오는 면회 오는 적이 부모님들. 온다면 일단 통닭집 하나 맥주집 아, 하나부터 그렇죠, 그렇죠. 활기가 들고 숙박시설도 되고 네네. 그 부모들이 살 아파트도 들고 동네가 활기가 들고 나는 얘를 잘못 현장에서 드셨네. 고향의 일이라 함성사단을 그렇게 예를 듣고 드셔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뭐 현모시설 왜 뭐 당분간 갈 일 없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주의 현실을 보면 전주라고 하는 지역을 면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팽창을 위해서라도 완주와의 통합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럼 계속 그런 시설들은 전주에만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부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찬반 양측의 후유증이 덜한 쪽으로 결정을 내야 되겠죠. 전주라는 도시가 205제곱킬로입니다. 네. 완주군이 820제곱킬로입니다. 광주가 505제곱킬로입니다. 네네. 대전이 534제곱킬로입니다. 전주 완주가 합쳐지면 1020제곱킬로입니다. 광주 대전의 2배 정도 되네요. 5제곱킬로인 서울보다 1.78배 정도 되고 광주 대전보다 2배가 있습니다. 요즘 인구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이 도시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05제곱킬로로 전주를 바라보면서 많은 기업 문의가 와도 줄 땅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12, 13년 전에 우리 전주 완주는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청주 청원은 그때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제가 청주에 가서 보니까 기업이 그 사이에 1000개가 유치됐습니다. 일자리가 3만 개가 늘었어요. 아파트가 4만 채가 늘었습니다. 인구 4만이 늘었습니다. GRDP가 30조 8천억이라고 하던가 굉장히 예전에는 청주보다는 전주가 앞선 위치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주 청원 합친 것보다 GRDP 면에서 완주 전주 합친 것이 40%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주 청원의 모양새가 전주 완주 모양새가 가장 흡사합니다.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청원, 전주를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완주. 그래서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들을 했고 전주는 계속 그 자리를 답습하는데 그냥 답습이 아닙니다. 전주가 한때는 전국 5대 도시, 6대 도시 하던 도시가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대 폭탄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 아니겠어요? 전주는 빚이 많다. 이거 합쳐지면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 있잖아요. 왜 완주군이 재정 건전성이 건전한 완주군이 왜 전주시 빚 보증을 서줘야 돼?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뭐 전주시가 여러 가지 데이터상의 순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규모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적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순위에 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도를 위해서 2023년도 정부에서 공표한 결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에서 전주시 부채가 약 5천억 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거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전주시가 4.3%입니다. 그렇다면 4.3%가 도대체 좀 사실 얼마나 많은 건지 좀 비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제가 있는데 이 중에 전주시 같은 시 단위가 시가 75개가 있습니다. 75개 시 평균이 어느 정도냐면 1.8%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2.5배 정도 월등히 높은데
그러면 75개 시를 순서대로 쪼르륵 세우면 전주시가 몇이냐? 4위입니다. 바로 전국 최상위권의 부채 비율이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완주군은 어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죠. 부채는 총 부채액이 913억이고요. 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3%입니다. 결국 그 반대론 측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전주시하고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말 그대로 완주군이 통째로 전주시 빚 보증을 서주는 꼴이 되는데 이거 네. 연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갚아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완주 지역에 투자돼야 할 지역 발전 사업들 이런 것들을 투자를 못하지 않겠느냐. 더 큰 네. 문제는 지방원 이런 것들을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 수라든가 의석수라든가 시민 수라든가 감안했을 때 헤게모니는 전주권이 쥐고 있는데 과연 전주 네네. 쪽에서 완주 쪽의 그 투자를 이런 것들을 네네. 계속 담보해 줄 수 있을까? 팔은 라고 안으로 했을 때 굽는다고. 예, 예. 그죠? 그런 부분이 걱정이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자 위원장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잠시만요. 이것도 네. 저도 질문을 예예예. 단골 메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자 완주 국민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어떻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자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는데 전주가 가지고 있는 빚은 5천억대가 아닙니다. 6천억대입니다. 그래서 4%대가 2023년 기준 아니라 같아요. 지금은 현재는 6%입니다. 네. 그것이 왜 그렇게 늘었냐면 네. 최근에 3천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었냐면 올 6월부터 일몰제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던 사유지들 도시공원 우리가 들어가죠? 저기 이제야 알았습니다. 완산 저기 덕진 공원이 사유지가 그렇게 많이 껴 있다는 거, 완산 칠봉도 그렇게 사유지가 네네. 껴 있다는 거, 네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전부 다 지방 정부의 땅, 정부의 땅이 아니라 네네. 개인 땅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네. 전주라는 도시가 네네. 현재 65만이지만 네네. 80만, 90만, 100만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공원, 휴식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일몰제 시행이 되기 전에 전주에서 3천억 넘는 돈들 지방채를 발행해서 네네. 그걸 산 겁니다. 그거는 살림을 잘못해서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용할 도로, 공원, 그 도로는 아마도 완주 지역도 전주 들어오면서 다 이용하는 도로이고 공원이고 전주 덕진공원은 전국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지명도가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 빚이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거 6천억대가 네네. 있는데 3천억 이상은 최근에 우리가 공원 부지, 도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그리고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쓴 거죠. 그렇죠. 네.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네. 자산이 그 돈이 늘어났다. 그 빚이 고스란히 완주 국민한테 전가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특별법, 지방세 기본법 등 보면은 완주군의 빚을 전주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네. 완주 국민이 전주 시민들의 그 빚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전주하고 완주하고 지금 재정 자립도가 다릅니다. 전주가 약 21.6%, 완주가 17.6%, 네. 이래서 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방세 징수액에서 약 3,200억 정도가 전주가 더 걷힙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전주에서 가지고 있는 6천억이라는 그 돈들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에 비해서 이게 6% 남짓한 돈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도 허용하는 지방채 발행의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25%입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빚 규모가 12%입니다. 네.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나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 지방세 거치는 것들을 봤을 때 그 빚을 갚는 데는 그닥 어려움이 없다. 빚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빚을 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예. 그걸 역시 확실히 갚을 사업하시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지 네. 전주가 지고 있는 그런 빚들은 네. 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충분히 네. 있고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네. 그게 힘들어서 낸 빚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부분이고 그 빚이 절대 완주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자산이다 그런 얘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고 혹시 뭐 반론은 사실 있습니까? 빚도 자산이다. 미래의 자산 가치가 미래에 쓸 수 있는 자산들이 사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작년에 네. 새로운 지표가 하나 개발된 게 국회에서 선보인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로 새롭게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나왔는데요. 아까 전주시에 제가 자꾸 이제 부채 상황을 얘기했는데 전주시가 또 여기 이것도 또 순위에 올라갔습니다.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뭐냐면 고정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 지금 살아가는 전주 시민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빚 부담을 얼마나 채무 부담을 크게 짊어지고 갈 건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네. 높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우리 거죠? 후손들이 부담이 커진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지방 재정의 관리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자, 역시 그 결과 2023년 기준 결산 기준에서 전주시의 비율이 3.95%입니다. 네. 전주시가 바로 6입니다. 아, 이것도 즉 6이에요? 전국 6대 빚부담이 큰 곳이 바로 전주시로 이렇게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완주군 발표된 자료입니다. 완주군은 제가 그 살펴보지 못했다. 전체 공개를 안 하고 10위권까지만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6순위로 예. 전주시가 들어가서 그래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만큼 타지방보다도 전주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 그러니까 후손들이겠죠. 미래에 빚부담이 크다는 거고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여력이 네네. 안 된다는 거고 발전 기회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바로 국회 국감자료의 지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 뭐랄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아주 뭐랄까 히트친 작품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냐면 그 완주군민 1인에게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건 좀 어떨까? 뭐 그런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측에서는 뭐 현실 가능한 통합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투자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안을 제시하신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주 완주가 하나 되는 어찌 보면 축하금이라고 해도 좋고 민생 지원금이라도 해도 네네. 좋은데 그런 혜택을 좀 줘서 이런 통합의 논의들이 축제의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완주 군민들이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당연히 반기시겠지요. 그래서 전주 완주 사이에서 존재하는 아까 그 잘못된 지식들 세금 폭탄이다, 빚 폭탄이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돈이 6천억이 좀 넘어서 1인당 1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이 100만 원이 완주 군민한테만 지급되는데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다라면은 빚에서 오는 그런 오해도 풀릴 수가 있고 오히려 전주 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한 피해 의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대승적 관점에서 좀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는가. 전주보다 8배 적은 행정 단위에서도 이렇게 시행한 것들인데 전주가 못할 이유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설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300만 원을 같이 주자는 얘기도 아니었고 첫 해 100만 원을 드리고 둘째 해, 셋째 해 여건에 맞게 100만 원씩 또 드리면 300이 되고 조금 더 줄여서 현실적으로 가면 50씩 주면 200이 되는데 그게 김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들은 아니고 저기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뵐 때마다 건의들을 들으려고 아마 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그냥 뭐 기분에 뭐 내가 한턱 낼게 그런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저는 그렇게 거잖아요?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합이 완수되면 통합지원금도 나올 테니 그런 비용도 뭐 가능하겠다. 뭐 그런 이제 사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신이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통합 반대쪽의 입장에 본다면 사실 이제 주민투표가 곧 치러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통합 축하금이 됐든 아까 그 민생 지원금이 됐든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하자 기쁨도 나누고 통합에 이런 그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환심 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겠냐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하나가 조금 덧붙이자면 완주 인구가 약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300만 원씩 했을 때 단순 계산해도 3천억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부채를 좀 정리를 하고 아. 좀 재정 건전성을 높여서 차라리 비폭탄을 맞을 일 없다라고 차라리 설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완주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30만 원이라는 돈을 네. 이렇게 살포라고 해야 되는지 그 정중히 이렇게 도와드렸다고 해야 찬성 측 되는지는 입장에서도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만 완주군에서 한 민생지원금 그렇게 반대의 보시는군요. 그 반대 그 투표율들이 굉장히 올라갔던 건 사실이고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번 7월에 50만 원씩 한번 더 풀겠다. 그렇게 푼 거는 그러면 이 통합을 막기 위한 돈이라고 일각에서 주장한다고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또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떨어져서 양측의 입장들을 보는 그런 좀 여유를 갖는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자,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인구 유출 억제, 그리고 행정 효율성의 강화, 산업 시너지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식 기구를 통해서 사실 통합의 명분을 얻은 셈인데요. 자, 하지만 완주군 의회 등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겁니다. 따라서 그 지방시대 위에서도 전제 조건으로 양쪽 주민 간의 공감대를 선결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거다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네. 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네.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 같기도 해요. 위원장님, 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1995년 이래로 전국에서 정부 기관에서 통합을 추천받았던 92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미 90개 지역이 통합을 완료했고 유일하게 30여 년째 남아있는 곳이 전주하고 완주입니다. 부울경이 통합하면 670만입니다. 대구, 경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둘러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판의 단위는 600만, 700만, 500만 네. 단위입니다. 우리 추진하고 있는 저기가 지금 75만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고민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주, 완주 둘 아닙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만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30년 짝사랑하면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받아주면 뭐 김제, 뭐 익산 있잖아요. 눈을 좀 돌려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주, 완주는 이미 한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네네. 후유증도 덜하고 효과가 제일 큽니다. 전주 시민협의회에서도 107개 사항 심의들을 마쳤고 빠진 부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문제로 발굴하고 우리 완주 군민들이 저기 좀 웃을 수 있는 안들 많이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나는 한눈 팔지 않겠다. 와, 세상에 이런 수뇌부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정 기자, 오늘 사실 뭐 본인의 뭐 소신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그 반대 측 입장을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해 보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네, 굉장히 사랑의 깊이가 깊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좀 받아줘요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대론 측에도 좀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세 차례 다 무산됐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열풍이 아니라 그때 잠시 이렇게 투표할 때 잠시 이렇게 열풍 찬반론이 충돌한 열풍이 아니라 잔잔한 온풍으로 좀 계속 이어졌으면은 이런 문제는 다 이제 3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네.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키맨은 정치권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각들이 그쪽에 있는데 네. 그런 그 키맨을 움직이는 건 바로
여론입니다. 주민들입니다. 유권자이고 주민입니다. 바로 그 주민들에게 좀 전에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진정성 있는 얘기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네. 공론화장, 이런 그 공론화장이 좀 더 충분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성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초대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반대하는 우리 완주 국민들에게 짧게 좀 이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영상 편지요.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철에 씨앗을 파종들을 할 때 그 봄에 저기 하는 황사바람이나 바람, 여름에 무더위, 가을에 그 건조함들을 지내서 수확기가 옵니다. 우리가 그 힘들어도 씨를 뿌리는 것들은 수확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수확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달게 감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일들은 지금 당장 어떤 혜택보다는 몇 년 후, 길게는 10여 년 후, 몇십 년 후에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계속 이렇게 도태해 가고 소멸지역이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는 마음, 큰 틀에서 어떻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 간다라면은 조금 더 결정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봅니다. 그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실 텐데요. 또 관련된 이슈가 또 주민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 전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석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 막걸리에서는 통합 찬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주민을 초대해 맞짱 토론도 벌여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반대 측의 윤수봉 도의원을, 이번에는 찬성 측 박진상 위원장과 함께 각자가 요구하는 바도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통합과 관련한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이라는 고집만 조금 내려놓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막걸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